할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래요. 엄마가 그랬어요. 한겨울 눈 쌓인 시골 마당, 양팔에 깁스를 한 며느리는 입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조용히 있던 손자가 할머니에게 꺼낸 이 한마디. 이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문서를 꺼냈고 며느리와 아들까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도대체 손자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며느리는 왜 눈길에 넘어진 날 이후 모든 것을 잃게 됐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졌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겨울은 유독 깊고 고요했습니다. 하얀 눈이 마을 전체를 덮은 채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 평온한 마을 한 귀퉁이에 자리한 단층 집에서 박정임 여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올해 70이 된 정임 여사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고 눈 쌓인 마당을 쓸어내죠.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도 정임 여사는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그런 정임 여사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윤지혜였죠. 35살의 지혜는 서울에서 자라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이곳으로 내려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집의 모든 것이 불편하기만 했죠. 특히 시어머니 정임 여사의 존재는 지혜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새벽부터 마당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또 눈 올 텐데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 여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이런 대화가 반복되는 게 벌써 몇 년째였습니다. 정임 여사는 마당 청소를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일련의 과정을 혼자서 척척 해냈죠. 그 사이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12살 손자 서준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정임 여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죠. 우리 서준이 일어났구나. 추우니까 두꺼운 옷 입어야지. 네, 할머니. 서준이는 할머니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정임 여사 역시 손자와 이야기할 때만은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지혜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공무원인 아들 박민수가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40살의 민수는 늘 바쁜 일상에 쫓겨 살고 있었죠. 정임 여사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좀 천천히 먹어요. 체할 것 같아요. 지혜가 남편을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정임 여사는 그 말이 자신에 대한 은근한 비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아들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어머님이 해주신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민수가 어머니를 배려하며 말했지만 지혜는 입술을 꾹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수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임 여사는 손자 서준이의 등교 준비를 도와주며 가방을 챙겨주었죠.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눈길이니까 넘어지지 말고. 서준이가 학교로 떠나고 민수도 출근하고 나자 집 안에는 정임 여사와 지혜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지혜는 정임 여사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옛날 방식으로는 안 돼요. 저희는 요즘 사람이라고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지혜는 늘 이런 식으로 정임 여사의 방식을 비판했거든요.
설거지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음식 만드는 방법, 집 정리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시기였죠. 정임 여사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죠. 지혜는 시어머니의 무반응에 더욱 답답함을 느끼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시기였습니다. 정임 여사는 집안일을 하고 지혜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죠. 둘 사이에는 최소한의 대화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임 여사는 손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아주었죠.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그냥요. 그런데 요즘 들어 서준이의 대답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정임 여사는 손자의 변화가 신경 쓰였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준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주며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그날 밤 정임 여사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이 집에서 투명한 존재 같았거든요.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존재이고 아들은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손자마저 요즘 들어 말이 없어졌죠. 창밖으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창의 겨울은 길고 추웠지만 정임 여사의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평창에는 몇십 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눈이 쌓였죠. 아침부터 동네 방송에서는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고 학교도 휴교령이 떨어졌습니다. 정임 여사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대문 앞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어머님, 이런 날에는 나가시면 안 돼요. 넘어지시면 어쩔 거예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임 여사는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우유랑 계란 좀 사와야겠어. 서준이 먹을 것도 떨어져 가고.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위험해요. 지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임 여사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길을 조심조심 걸어가며 시장으로 향했죠.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정임 여사는 서둘러 필요한 것들을 샀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욱 험해져 있었죠. 특히 집 앞 골목길은 경사가 져서 더욱 위험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던 정임 여사였지만 집 대문 앞에서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운 아스팔트에 발목이 꺾이면서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고. 정임 여사는 일어서려 했지만 발목에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죠. 힘들게 일어나 절뚝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거 아니에요? 지혜가 놀라며 다가왔지만 정임 여사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거 아니야. 발목만 살짝 삐끗했어. 하지만 보기에도 정임 여사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혜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정임 여사가 워낙 고집이 세서 병원에 가자는 말은 꺼내지 못했죠. 오후가 되어서야 민수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공무원들도 조기 퇴근 지시가 내려진 것이었죠. 엄마, 발목 괜찮으세요? 응, 별거 아니야. 걱정 마라. 정임 여사는 아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걸을 때마다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던 정임 여사를 지혜가 말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발목 아프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니까. 내가 하면 돼.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지혜가 드물게 고집을 부리며 정임 여사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나마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혜가 저녁 준비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거두려던 순간이었죠. 대문 앞 경사진 길에서 그만 크게 미끄러지고 만 것입니다. 으악! 지혜의 비명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습니다. 정임 여사와 민수, 서준이가 모두 밖으로 뛰어나갔죠. 지혜는 눈 위에 쓰러진 채 양팔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팔로 몸을 지탱하려다가 양팔이 심하게 다친 것 같았죠. 여보, 괜찮아? 민수가 급하게 지혜를 부축하려 했지만 지혜는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지혜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죠. 구급대원들이 지혜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정임 여사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죠. 아빠, 나도 엄마 따라갈래요. 서준이가 구급차에 타려는 순간 정임 여사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랑 집에 있자. 아빠가 엄마 모시고 병원 갈 테니까. 하지만 서준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정임 여사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지혜와 민수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죠. 집에 정임 여사와 서준이만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둘 다 말이 없었죠. 서준이는 소파에 앉아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고 정임 여사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준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응, 뭐니? 엄마가 자꾸 나더러 그러셨어요. 정임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준이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거든요. 너희 아빠만 없었으면 너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겠지? 저 사람은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서준이의 말에 정임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네. 할머니가 안 들리는 곳에서 자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할머니랑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서준이의 솔직한 고백에 정임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가 최근 들어 말수가 줄어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죠. 밤이 깊어 민수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양팔 골절로 입원하게 되었다고 했죠. 엄마, 지혜가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양팔 다 부러져서. 민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정임 여사는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정임 여사는 잠들지 못하고 서준이의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라는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 여사의 마음속에는 눈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지혜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양팔에 깁스를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부축해서 들어오는 지혜의 모습은 평소와 많이 달라 보였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많이 아프죠? 정임 여사가 며느리를 맞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죠. 당분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민수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임 여사는 당연히 며느리를 돌봐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럼 당분간 내가 괜찮아요.
지혜가 정임 여사의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냉랭함이 묻어 있었죠. 요즘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해요. 어머님께서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정임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오늘은 유독 더 날카롭게 들렸거든요.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회사 일이 밀려 있어서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 회사 가야 해. 지혜야, 아픈 곳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민수가 서둘러 나간 후 집 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고 정임 여사는 거실에서 서준이와 함께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임 여사가 온 가족 분량의 식사를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임 여사는 서준이와 자신의 몫만 준비했죠. 할머니, 엄마 드실 거는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사람은 각자 한다고 하셨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정임 여사의 대답에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지 서준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안방에서는 지혜가 배고픔을 참고 있었습니다. 양파를 쓸 수 없어서 혼자서는 냉장고도 열기 어려웠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지혜가 간신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려고 했지만 깁스한 팔로는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도와드릴까요? 정임 여사가 멀찍이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지혜는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냉장고 문을 여는 것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컵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 해도 뜨거운 물을 붓는 일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날 지혜는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와서야 겨우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여보, 왜 이렇게 안 드셨어요? 엄마한테 부탁하시지. 괜찮아요. 아픈 건 제 책임이니까. 지혜의 답변에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이런 상황이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정임 여사는 며느리의 식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지혜는 끝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집에 있을 때만 지혜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죠. 화장실에 가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양파를 쓸 수 없어서 옷을 입고 벗는 것부터 개수대에서 손을 씻는 것까지 모든 것이 어려웠거든요. 서준아, 엄마 좀 도와줄래? 지혜가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서준이의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숙제해야 해서요. 서준이는 예전처럼 엄마에게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지혜는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와주지 않고 아들마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이 다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혜는 택배 기사가 가져다 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나 정임 여사 명의도 아닌 모르는 사람 앞으로 온 택배였죠. 그런데 그 상자 안에서 이상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것도 이 집을 누군가에게 판다는 내용의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지? 지혜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매도인 란에는 박정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매수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었죠. 어머님, 지혜가 큰 소리로 정임 여사를 불렀습니다. 정임 여사가 빨래를 널다가 급하게 들어왔죠. 왜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 집을 파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정임 여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죠. 아, 그거요? 법무사한테 상담받은 거예요. 상담이요? 이건 매매 계약서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임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네, 이 집 팔 생각이에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잖아요. 저와 남편 서준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파실 수 있어요? 마음대로요? 정임 여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고 제가 처분할 권리가 있죠.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임 여사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갑자기라뇨. 미리 알려드리잖아요. 정임 여사의 차분한 대답에 지혜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서준이가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준아,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지혜가 아들에게 말했지만 서준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사요? 왜요? 할머니가 이 집을 파신대. 아, 그러세요? 할머니가 그러시면 그런 거겠죠. 서준이의 담담한 반응에 지혜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지혜는 잠들지 못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만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현실이 된 것 같았죠. 정임 여사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했던 말들, 특히 손자에게 했다는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 사람은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이제 그 말이 누구에게 더 적합한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집 매매 서류를 발견한 다음 날부터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임 여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지만 지혜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죠. 아침 일찍 정임 여사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양팔을 쓸 수 없어서 방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했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법무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 오시면 될까요? 정임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정말로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정임 여사는 지혜의 식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만 챙겨서 함께 식사를 했죠. 할머니, 엄마는 어떻게 밥을 드세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사람은 각자 챙긴다고 하셨잖니. 할머니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정임 여사의 대답에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서준이의 모습을 보며 지혜는 더욱 답답함을 느꼈죠. 오후에 택배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낸 서류들이었습니다. 지혜는 깁스한 팔로 겨우 상자를 열어보았죠. 매매 완료 확인서, 잔금 입금 통지서 등 집이 이미 팔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바라보았죠.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지혜가 다시 정임 여사를 불렀습니다. 정임 여사는 이번에도 침착하게 나타났죠. 뭐가요? 이 집이 이미 팔렸다고 나와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어제 잔금까지 다 받았어요. 다음 달까지 이사 나가면 돼요. 정임 여사의 담담한 대답에 지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의요?
왜 상의를 해야 하죠? 정임 여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 돈으로 산 집이죠. 누구한테 상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임 여사 말이 맞았지만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가족으로서는 너무 일방적인 처사였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서준이도 있는데.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정임 여사의 냉정한 말에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서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서준아, 우리 정말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할머니가 이 집을 벌써 파셨어. 지혜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서준이의 반응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할머니는 이모 집으로 가실 거야. 정임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정임 여사는 딸네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할머니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서준이의 질문에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준아, 너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좋은데요. 서준이의 솔직한 말에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마저 자신보다 할머니를 선택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녁에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지혜는 남편에게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여보, 어머님이 이 집을 팔았어요.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민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보여준 서류들을 보고는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 정말 집을 파신 거예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팔았어. 다음 달까지 나가면 돼. 정임 여사의 담담한 대답에 민수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갑자기라니.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나? 정임 여사의 반문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서준이 학교도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어른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민수는 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부부는 침실에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왜 갑자기 이러실까요?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민수도 어머니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평소에 어머님한테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나요? 지혜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평소에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설마 그런 이유로 집을 팔았을 리는 없을 거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민수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한편 정임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자에게 했다는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저 사람은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이제 누가 정말 이 집 식구가 아닌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지만 이 집에는 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안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매일 불안에 떨며 지냈고 민수는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정임 여사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죠.
엄마,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면 사과할게요. 민수가 어머니께 간청했지만 정임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계약도 완료됐고 잔금도 받았어. 그럼 다른 집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다음 달 말까지면 충분하지 않나? 한 달이나 있잖아. 정임 여사의 단호한 태도에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혜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를 끌고 가는 소리와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침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정임 여사가 새벽부터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혜와 민수, 서준이의 짐을 모두 박스에 담고 있었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짐 정리해주고 있어요. 팔로 불편하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정임 여사는 마치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지만 지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들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분 나빴거든요. 저희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시면 안 되죠. 마음대로요? 이사 준비 도와드리는 건데요. 정임 여사의 태연한 대답에 지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이사 간다고 했어요? 다음 달 말까지 나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때 서준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거실 가득 쌓인 박스들을 보고는 조용히 물었죠. 할머니, 정말 이사 가는 거예요? 서준아, 너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니?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같이 가고 싶니? 정임 여사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죠. 서준이는 당연히 엄마 아빠랑 같이 가야죠. 하지만 서준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할머니는 이모 집으로 가신다고 하셨잖아. 그럼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서준이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할머니를 선택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의 상황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사 준비 도와주는 거야. 지혜가 팔이 불편하니까. 아직 이사 갈 집도 정하지 못했는데. 그럼 빨리 정해야지. 시간이 얼마 없잖아. 정임 여사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들을 내보내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날 오후 지혜는 양팔이 불편한 상태로도 필사적으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사할 집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여보, 우리 어떻게 하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집을 구해요? 지혜가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민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마을회관 근처에 월세방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 그곳으로라도 가야 할 것 같아. 월세방이라뇨? 우리가 왜 월세방에서 살아야 해요? 지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이삿짐 센터가 왔습니다. 정임 여사가 미리 예약해둔 것이었죠. 이삿짐 기사들이 지혜 가족의 물건들을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응, 이제 너희들도 독립해서 살 때가 됐어. 정임 여사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삿짐을 다 싣고 나자 지혜는 마지막으로 서준이를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서준아, 엄마랑 같이 가자. 할머니는 이모 집으로 가실 거라고 했잖아. 엄마, 저는 정말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서준이의 단호한 대답에 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서준아, 넌 누구 편이야?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임 여사 곁으로 가서 할머니 손을 잡았죠. 민수는 아내와 아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고 아내는 울고 있고 아들은 할머니를 선택했으니까요. 엄마, 서준이는 저희가 데려가야죠.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정임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준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아이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서준이 할머니야. 손자를 돌볼 권리가 있지. 정임 여사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혜와 민수만 짐을 싸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준이는 끝까지 할머니 곁에 남았죠. 이삿짐 트럭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지혜는 분노에 찼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휘둘리는 아들. 그리고 저 여자는 미쳤어. 아들을 세뇌했어. 지혜는 차 안에서 계속 울분을 토했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 근처 월세방에 도착한 후 지혜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고 제가 당신 아내예요.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민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봤는지 이제 알았어. 그 말에 지혜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좁은 월세방에서 지혜와 민수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혜는 분노와 서러움에 잠들지 못했고 민수는 그동안 자신이 놓쳤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었죠. 한편 정임 여사는 서준이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은 한결 평온해졌고 서준이는 할머니 옆에서 편안해 보였죠.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만 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서준이가 원했던 대로 말이야. 서준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평온한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지혜와 민수가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죠. 정임 여사는 서준이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서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상추와 배추 모종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이 서준이에게는 즐거운 놀이 같았죠. 할머니, 이 상추 언제쯤 먹을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더 기다리면 될 거야. 서준이가 정성껏 키우니까 맛있게 자랄 거야. 서준이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있을 때는 늘 집안이 어수선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웠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온 서준이는 할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말수가 적지 않았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죠. 오늘 선생님이 우리 그림 칭찬해 주셨어요. 할머니랑 같이 텃밭 가꾸는 그림 그렸거든요. 그래, 우리 서준이가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정임 여사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대화가 오랫동안 그리웠거든요. 한편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 지혜와 민수는 매일 답답함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짐을 다 들여놓을 수도 없었고 부엌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죠. 지혜의 팔은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여보, 서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민수가 대답했지만 그도 아들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할머니랑만 사는 게 말이 돼요? 엄마가 서준이를 잘 돌봐주실 거야. 그리고 서준이가 원해서 남은 거잖아. 민수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할머니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지혜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정임 여사가 보낸 편지였죠. 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정임 여사의 마음이 담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는 내가 내 며느리였다는 게 한때는 자랑스러웠단다. 넌 우리 민수에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줬고 서준이도 잘 키웠어. 그런 점에서는 고마웠지.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았다는 건 용서할 수 없단다. 그리고 우리 서준이에게 저 사람은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용서할 수 없어. 지혜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이 서준이에게 했던 말들이 정임 여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서준이한테서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단다. 내가 이 집에서 1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너에게는 식구가 아니었구나 싶어서. 지혜는 자신이 했던 말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지만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누가 정말 이 집 식구인지, 누가 정말 식구가 아닌지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해준 거야.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지혜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보, 이 편지 좀 봐요. 지혜가 민수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숨을 쉬었죠. 당신이 평소에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지. 지혜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서준이에게 했던 말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부터 지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편 정임 여사는 서준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안 보고 싶어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고 싶지. 그래도 엄마니까. 하지만 서준이는 어째?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니? 가끔 보고 싶긴 해요.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서준이의 솔직한 대답에 정임 여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은 좋았지만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거든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서준이를 사랑하잖아.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늘 할머니한테 화를 내셨어요. 그게 싫었어요. 서준이의 말에 정임 여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의 갈등이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임 여사는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를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혹시 지혜가 편지를 읽고 무언가 깨달았을지 궁금했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혜는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지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동네에서 정임 여사와 서준이가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즐거워하고 있었죠. 지혜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다행스러우면서도 자신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서운했거든요. 그때 서준이가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서준이가 달려와서 지혜를 안았습니다. 지혜는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서준아, 엄마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준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임 여사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임 여사는 고개만 끄덕였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정임 여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집에 가자. 정임 여사가 손자를 데리고 가려 하자 지혜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엄마랑 아빠가 정말 보고 싶어 해. 가끔이라도 놀러 와줄 수 있니? 서준이는 할머니를 쳐다보며 허락을 구했습니다. 정임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가끔 부모님 얼굴은 봐야지. 그렇게 지혜는 아들과 잠깐이나마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임 여사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한 상태였죠. 여름이 깊어갈 무렵 지혜는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임 여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편지에 대한 답장을 쓰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월세방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민수와 둘이 지내는 것도 답답했고 무엇보다 서준이가 없는 일상이 너무 허전했죠.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지혜가 민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엄마가 아실 때까지요. 민수의 대답은 예전보다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대로 알게 된 후로는 지혜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지혜는 용기를 내어 정임 여사가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사과의 말을 연습했지만 막상 대문 앞에 서니 발걸음이 멈춰졌죠. 정임 여사는 마당에서 서준이와 함께 토마토를 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이 토마토 정말 달아요. 그렇지? 우리가 정성껏 키웠으니까 맛있을 수밖에. 서준이와 정임 여사의 대화를 들으며 지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있을 때는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임 여사와 서준이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준이는 반가운 표정이었지만 정임 여사는 무표정했죠. 엄마. 서준이가 달려와서 지혜를 반겼습니다. 지혜는 아들을 꼭 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서준아, 잘 지냈니? 네, 할머니랑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따서 먹고. 서준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지혜는 안도감과 동시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 없이도 이렇게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어머님. 지혜가 정임 여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 여사는 잠시 지혜를 바라보다가 고개만 끄덕였죠. 서준아, 엄마랑 잠깐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보렴. 정임 여사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냥 인사만 하려고 왔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너무 못됐고 서준이에게 그런 말을 한 것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정임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지혜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할 줄 몰랐는지.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와 사과였죠. 저 어머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지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임 여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지혜야. 처음으로 정임 여사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 지혜는 정임 여사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정임 여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떨렸죠.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거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야. 정임 여사의 말에 지혜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정임 여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 다시 오고 싶으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서준이한테 해라. 내가 정말 바뀌었는지 이 아이가 제일 잘 알 테니까. 지혜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서준이가 엄마의 변화를 인정해야만 다시 이 집에 올 수 있다는 뜻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지혜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준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토마토 몇 개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가 키운 토마토예요. 서준이가 토마토를 건네주었습니다. 지혜는 고맙게 받아들었죠. 고마워, 서준아. 엄마가 맛있게 먹을게. 엄마, 가끔 놀러 와도 돼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허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지혜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임 여사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꼭 변하겠습니다. 정임 여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전보다 부드러운 기색이 느껴졌죠. 지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이가 준 토마토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정임 여사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고 서준이에게도 진정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지혜는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기회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준이가 인정해야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서준이부터 시작해야겠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겠어. 민수도 아내의 변화 노력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임 여사는 서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할머니 이야기할 때 화를 냈는데 오늘은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의 말에 정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변화가 진짜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노력하려는 모습은 보였거든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정임 여사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을 다하면요. 서준이의 순수한 대답에 정임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아직 용서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그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했죠. 매주 한 번씩 서준이를 만나러 가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준이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정임 여사에 대한 불만을 아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서준아, 할머니께서 너를 정말 잘 돌봐주시는구나. 네, 할머니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그래,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가 그걸 늦게 깨달았어. 지혜의 말에 서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엄마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거든요. 한편 정임 여사는 며느리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올 때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서준이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정임 여사가 혼자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가 자연스럽게 빨래를 함께 널기 시작했습니다. 정임 여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죠. 고마워. 정임 여사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지혜에게는 큰 의미였죠.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지혜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머님 방식을 무시했는데 사실 어머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가족을 위한 거였잖아요. 정임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지. 정임 여사의 따뜻한 말에 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환하게 웃었죠. 와,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일하고 계시네요. 서준이의 기쁜 표정을 보며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아, 오늘부터 엄마가 자주 와서 할머니 도와드릴 거야. 지혜의 말에 서준이는 더욱 행복해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서준이의 질문에 지혜와 정임 여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임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서준아, 엄마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하니? 네, 엄마가 많이 달라졌어요. 할머니 얘기할 때도 좋게 하시고 저한테도 더 다정해지셨어요. 서준이의 솔직한 대답에 정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정임 여사의 말에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예전처럼 되돌아가면 안 돼. 정말 변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해. 네, 약속드릴게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지혜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지혜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지혜는 정임 여사를 진심으로 존중했고 집안일도 함께 나누어 했습니다. 어머님, 장독대 관리하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지혜가 정임 여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정말로 배우고 싶어? 네, 어머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이 집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의 진심 어린 말에 정임 여사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천천히 알려줄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임 여사가 며느리에게 장독대 관리법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죠. 어머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걸 혼자서 다 하셨다니. 그래, 이제야 좀 사람 같구나. 정임 여사가 농담처럼 말하자 지혜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서야 정말 어머님 며느리가 된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모습이었죠.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가족 같아요.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정임 여사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변화된 가족의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정말 변했고 어머니도 다시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더 잘할게요. 민수의 말에 정임 여사는 흐뭇해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정임 여사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며느리를 다시 받아주셔서. 지혜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니까. 정임 여사의 따뜻한 말에 지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그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자. 두 사람은 진심 어린 화해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먹했던 가족 사이에 다시 따뜻함이 찾아온 것이었죠. 서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와 할머니가 화해했다. 정말 기쁘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박정임 여사의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갈등과 오해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죠. 말 없는 용서와 진심 어린 변화를 통해 이들은 더욱 단단한 유대감으로 묶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테라스였습니다.